여러분들이 과거에 연구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만 해당 내용을 쓰실까봐, 이것만 쓸까봐 그런 거예요.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업무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신 내용을 다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해달라고 했습니다.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성이 어느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업무 전문성입니다. 업무를 통해서 성과를 내야 되죠.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연구직이라는 이 직무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알아야 그 업무에 대해서 성과를 낸다 이겁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부출연연구원의 연구직은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인가요? 어떤 업무를 하는 분들이에요? 연구를 하는 건데 이 연구라는 게 학술적인 접근만 있나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 네트워크도 있나요? 아니면은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행정적인 부분도 있나요? 예산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나요? 네 개 다 있죠? 무슨 뜻일까요, 이게? 업무를 한다. 보고서도 작성하고 학술적으로도 접근해야 되고 네트워크도 해야 되고 예산도 해야 되고 논문도 써야 되고 특허 출원 관련돼서도 준비해야 되고 기술 이전도 해야 되고 과제에 대해서 기획도 해야 되고요. 해당 부분을 하는 게 정부출연연구원의 연구직 분들이 하시는 업무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성과가 나오겠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얼마나 나왔는지 그게 지금 질문입니다. 과거 연구 사례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되 이게 메인으로 돼서 이거를 꽉 채우기에는 여러분들이 하신 그 연구 분야하고 지금 지원하는 한국기계연구원의 그 직무가 채용 공고난 그 직무랑 동일한 사례가 있으면 그건 천운이고 당장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혹여나 맞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하시되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입니다. 전문성을 나타낼 때 과거 연구 사례가 메인이 돼야 되기는 한데 이것만 가져오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도 같이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연구직 분들은 이것도 같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들이 해당 부분도 하신 부분이 있으면 500자 안에 이거를 녹이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녹여보십시오. 제 얘기를 듣고 저것도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같이 한번 녹여보세요.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직무 수행과 관련돼서 다른 사람과의 차별화된 본인의 역량, 경쟁력에 대해서 기술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테크니컬적으로 접근을 할 때 본인만의 차별화된 거를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연구직이라면 하시는 그런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말씀하시면서 직무 수행이니까 연구직이 하는데 필요한 업무들에 대해서 과거에 하셨던 것들을 말씀을 하시되 제가 방금 이쪽에다 적어드렸던 것들 있죠. 그런 부분도 같이 참고해서 2번을 작성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왜냐면은 차별화된 본인만의 역량, 경쟁력을 우리가 알고 있는 학술적인 접근 있지 않습니까? 학교나 아니면 랩실에서 했었던 것들 이거를 테크니컬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되게 인사이트한 논문 주제를 뽑아내셔가지고 결과로서 만드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없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연구직 직무 입장에서 보자 이거예요. 해당 문항을.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도 한번 볼게요. 다른 사람과의 의견에 차이가 있거나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전달해서 설득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이런 문항을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 우리 연구과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구직은 연구과제가 한 사람당 여러 개가 병렬로 인볼브가 돼서 해당 연구과제를 통해서 성과를 내고 연구과제를 잘 수행하는 것이 정부출연연구원의 연구직 분들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런 연구 과제를 할 때 보통 사업 계획서라는 게 있을 거고 이런 사업 계획서에 나와 있는 걸 참고해서 우리가 사업 계획을 즉 기획도 하고 그 안에서 분석을 해서 제출을 할 텐데 이렇게 제출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출연연 혼자만 하냐 이거예요. 아니다 이겁니다. 주간 연구기관이 있고 공동 연구기관이 1 있고 공동 연구기관 2가 있고 위탁 연구기관도 있고 다양하게 연구기관이 있고 그 안에서 주관이 있는 거고요. 그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하고 연결이 돼 있고 이거는 현재 우리가 만든 컨소시엄이라고 한다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발주기관 즉 위에 상위기관도 있는 거고 그 상위기관과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연구과제를 수행해야 되는 화살표가 위아래로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연구가 스타트가 됐다라고 할 때 그 안에서 계획이
쭉 이렇게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때까지는 어떤 거 끝내고, 이때까지는 어떤 거 끝내고, 이때까지는 어떤 거 끝내고, 이때까지는 어떤 걸 하겠다라고 할 때 그 안에도 수많은 계획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 모든 거를 다 본인 혼자 하냐 이거예요 지금. 아니다 이겁니다. 전체 그림을 제가 지금 그려드린 거예요. 전체 그림 관점으로 해당 문항을 봤을 때 이 문항을 보고 제가 또 염려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연구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만 해당 내용을 쓰실까봐 이거를 아예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것만 쓸까봐 그런 거예요. 이것만 쓰는 게 아닌 이것도 쓰시고 전체 그림의 일부도 쓰신다라고 한다면 이 글을 읽어보는 사람, 즉 현직자 입장에서 나를 봤을 때 얼마나 다채롭게 보이겠어요. 제가 바라는 모습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모두 현직자 입장에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현직자 입장에서 이게 나고 현직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나라는 사람이 연구, 즉 학술적인 것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전체 그림을 그릴 줄 알고 그 안에서 의견의 차이가 있었던 사례도 얘기하면서 그런 사례 안에서 본인의 의견을 잘 전달했었던 그런 사람인지 학술적인 접근에 대한 부분이 A고 B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라도 B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학술적인 부분, 임팩트가 있었고 정말로 의견의 차이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조리 있게 전달했던 사례가 학술적인 거다. 괜찮습니다. 작성하십시오. 근데 나는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해 보인다. 왜냐면 천자기 때문에. 천자가 생각보다 깁니다, 여러분들. 천자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학술적인 것만 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다 하신 분들은 전체 그림에 대한 것도 같이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한번 가볼게요. 지원자가 소속된 조직에서 발생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3번하고 살짝 비슷하죠? 근데 여기는 아예 갈등이라는 포인트를 줬습니다. 전 거는 소통 관련된 거고 아예 이거는 갈등입니다. 지원자가 소속된 조직이래요. 이거는 학교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연구원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연구원일 수도 있고 동아리일 수도 있고 조직이니까 둘 이상의 집단을 의미하겠죠. 이거를 내 기준에서 보지 말고 여기 계신 현직자가 누구냐면은 여러분들 지원하는 실장님 또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손붙잡고 일할 책임이나 선임, 연구원님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분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저런 갈등이 있었구나. 근데 와 이거 진짜 잘 해소했다. 이분들 입장에서 속 시원하다. 잘 해소했구나. 너가 참 기대된다. 얼굴 보고 싶다. 서류 합격인 거죠. 속 시원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까요? 학교, 연구원, 동아리 관련돼서 이분들 입장에서 자 그럼 이분들이 하는 거는 연구겠죠? 연구는 제가 아까 2번쯤 했을 때 한 8개, 7개 정도 제가 쭉 이렇게 적어드린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죠. 자, 이런 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그리고 이런 거를 해소했던 경험, 이분들이 처음 들었을 때 납득할 수 있고 나와 이해관계가 맞을 법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시면은 아무래도 그분들 입장에서도 공감할 수가 있겠죠. 공감을 하면서 야, 속 시원하다. 너 이렇게 해소했구나. 라고 하는 게 맞겠죠. 누가 공감하는 거냐면은 현직자입니다. 현직자가 공감해주고 공감하는데 어떻게 공감하냐면은 와, 야, 참 잘했다. 라고 할 만한 그런 사례. 여기서 포인트는 이분들은 연구하시는 분들이고 그런 연구의 과정은 요 내용들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거기 안에서 스토리를 가지고 오시되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갈등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힘들구나 라고 하는 게 느껴져야 돼요. 현직자의 입장에서 힘들구나 라고 할 만한 게 감이 안 잡히시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속한 조직의 위에 직속상관이 있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대학원생이시면은 교수님도 괜찮고요. 연구원에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선임이나 책임 연구원님께 여쭤보셔도 됩니다. 네, 사수 박사님 있죠? 사수 박사님께 물어봐도 됩니다. 연구원 생활하면서 또는 학교에서 계시면서 어떤 부분이 힘드셨는지. 근데 아마 교수님은 학교에 계신 분이고 여러분들은 출연연으로 지금 오시는 분들이니까 아마 교수님께서 출연연 출신이라고 한다면 연구원에 있을 때 어떤 게 어려웠는지를 말씀해 주실 수는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보통 산학연 컨소시엄을 짤 때 학교는 보통 교수님을 의미하고 교수님과 같이 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을 의미하니까 아마 옆에 같은 팀이니까 연구원의 고충에 대해서도 출연 출신이 아니시더라도 알고 계실 거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저는 한국기계연구원에 한 번에 합격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출연연의 특성에 맞게 발생한 갈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확인이 안 된다, 내가 어렵다, 여쭤보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 안에서도 제가 아까 연구직 분들이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던 거, 여기에서 연관되는 게 있으면은 이 중에서 에피소드를 하나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학교 교수님이나 선임이나 책임 박사님, 즉 나의 사수 박사님께 여쭤보는 것도 괜찮고, 근데 그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과거 경험 안에서 가지고 오셔가지고 제가 아까 연구직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쭉 나열했을 때 여기서 연결 지어서 진행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